오를 종목은 살리고 버릴 종목은 가려냅니다. 잔혹하지만 확실한 선택, 종목 살생부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룰은 다 아시죠? 그날 있었던 특징주 8가지를 내분 매니저님들께 2개씩 할당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 종목 오늘 급등했는데 혹은 오늘 급락했는데 혹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내일 어떻게 될까요? 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지만 근데 단기적으로 당장 내일 괜찮을까요? 요거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도 많이 봐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오늘 선정된 종목 살생부에 올라간 8가지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살생부입니다. 먼저 LS 일렉트릭, 대원전선 같은 전력설비, 전력기기 섹터가 좀 들어가 있고요. OCI, 삼성중공업, 삼성 SDS, LG 디스플레이, 아모그린텍, 성호전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저희가 살생부를 조금 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LS 일렉트릭부터 시작해 보죠. LS 일렉트릭 뭐 계속 실적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또 레벨업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장중에 무려 19%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현재는 10%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력기기 뭐 계속 좋은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GE 버노바의 주가도 굉장히 좋았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이게 그대로 계속 수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 계속 가져갈까요? 살릴까요? 죽일까요? 살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이 LS 일렉 같은 경우는 북미 이제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주 잔고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가 3, 4년치를 지금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 생산 캐파만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뛸 가망성이 높고요. 그리고 2026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공장에 이제 증설을 했던 그런 공장들이 이제 가동이 되면서 그 효과도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전력은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AI 로봇과 함께하는 전력은 이제 곧 권력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AI의 끝은 전력이다. 그만큼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지 않지만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호주,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압,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크게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전력 인프라가 50년 전에 만들어진 인프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 교체 수요도 지금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또 진입 장벽도 높죠.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LS일렉 그리고 뭐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도 함께 좀 요 3사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 센터도 많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 센터에도 이런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ESS에 대한 매출도 좀 큰 폭으로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그러니까 EMS죠. EMS에 대한 그런 통합 솔루션에 대한 매출 비중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 동사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면 오늘 사실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삼성전자가 혼자 거의 다 한 시장이었는데 애매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서도 오늘 전력기기 그리고 전선 이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 조금 후반부에 좀 밀리면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저는 바로 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쉴 수 있겠지만 내일 정도는 쉴 수 있겠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손절가는 사실 뭐 한 20만 원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뭐 이제 5일선을 지금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계속 들고 홀딩하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이렇게 우상향하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였는지 사실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계속 믿고 가는 섹터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또 레벨업을 했다는 점에서 계속 5일선 따라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도 살아남은 LS 일렉트릭 앞으로도 계속 살생부에 올라와도
꾸준히 살아남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전력기기 말고 전선은 어떨까요?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을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좀 올라갔겠죠. 오늘 전력, 전선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좀 해저 케이블도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AI 데이터 센터 전선도 계속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 많은 전선주들이 있지만 오늘 가장 좀 빛났던 종목 하나 대원전선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강시환 매니저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대원전선 살릴까요, 죽일까요? 이거는 살려야겠습니다. 살려야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2월 달부터 시작해서 뭐 3,500원짜리가 지금 8,000원짜리 많이 올라온 거로 보이는데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더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량 거래를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큰 급등이 나왔는데 뭐 아까 전에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휘번호바의 실적 엄청났었죠, 그죠? 지휘번호바가 급등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전력기기라든지 전선 관련 종목들 다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이런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동안에 많이 좀 야기가 됐던 소프트웨어 쪽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안정돼가는 것 같고 그래서 AI 거품이 아니라 이제는 AI가 정말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는 꼭 필요하며 거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앞으로 파생될 전선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많은 구조적인 부분들이 지금부터 다시 또 한 번 주목을 받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속에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종목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그 송전에서 이제 배전 사이클로 이 회사가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전 쪽이 조금 더 지금 더 큰 부가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인데 지금 그쪽으로 산업이 좀 변경되면서 그렇군요. 더 큰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선하면은 이제 구리 가격이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선하면 90% 정도가 이제 구리 가격이 되게 큰 자주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CT에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연말에 지금 8,000불에서 연말에 한 10,000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더 가면 12,000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톤당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보여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익성 중심의 경영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부가치 자동차용 전선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전력에 대한 전선에 대한 그러한 수요와 그 다음에 산업의 발전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대원전선 많이 올라갔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보시면 종목별 투자를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이 130만 주를 매수했어요. 오호. 엄청난 돈을 매수했고 그러네요. 사모펀드 역시 13만 주 정도를 순매수해 줬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일주일 거의 한 8거래 정도를 금융주가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며칠 빼고 한 달 내내 순매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선의 전력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들었고 그 결과가 오늘 급등이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대량거래 동반에서 급등했을 때 7,000원을 바로 갭으로 밀어서 올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대원전선이 7,000원이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휙쇼라는 게 있으니까 시장이 흔들리면서 휙쇼가 나온다고 해도 5일선이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는 또 매수를 신규 접근을 해도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긴 지켜줄 것이라고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내일 만약에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큰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담으시면서 긴 호흡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더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대원전선 역시 살아남았고요. 특히나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력했던 게 주요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오늘 이렇게 많이 사면서 들어왔는데 뭐 이거 잃고 나가려고 들어온 건 아니겠죠? 그렇죠. 사모펀드도 같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대원전선 어쩌면 지금부터 또 출발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원전선까지 LS 일렉트릭과 두 개 종목이 살아남았고요. 세 번째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CI입니다. OCI가 어제부터 이틀 연속 급등이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OCI랑 OCI 홀딩스랑 이제 분할이 되면서 태양광 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태양광 좋은 건 아는데 OCI가 또 왜 올라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뭐 스페이스 X라든지 맞죠. 우주 쪽으로 좀 붙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랜만에 본 OCI 홀딩스가 아닌 OCI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화준 매니저님 살립니까 죽입니까?
아주 이 시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OCI 죽이겠습니다. 죽여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 OCI라는 종목 자체가 갖고 있는 재료 너무 좋았어요. 앞서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스페이스X와의 폴리실리콘 장기 계약에 대한 모멘텀 너무나도 크죠. 아시겠지만 지금 우주항공 산업에서 스페이스X와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더 두드러지게 나왔고 그에 대한 테마성 흐름들이 너무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사실 그 테마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심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힌트를 드리고 싶은 건 OCI가 그에 대한 재료가 편성이 돼서 그에 대한 테마성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는 있으나 이미 그 스페이스X와 관련된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의 급등과 이 움직임들이 너무 많이 시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만약 이런 테마가 움직이는 재료가 만약 이 테마성 수급의 초기 단계라 그러면 저는 OCI를 살려서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테마성 자금의 흐름 자체가 조금 일단은 좀 후반부로 좀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 OCI처럼 이런 종목들이 이 일시적인 이런 뭐 스페이스X에 관련 폴리실리콘 공급에 대한 계약 이런 것들이 뉴스로 나온다고 해서 반영이 됐잖아요. 그럼 시장은 어떤 흐름들을 보냐면 스페이스X IPO라든가 스페이스X와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뭐 실리콘 계약이라든가 어떤 재료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선을 어떻게 보냐면 이거보다 더 좋은 호재가 나오든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터져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스페이스X IPO 하는 데 있어서의 몸값이 얼마가 될 것이다. 이게 언제 될 것이다. 뭐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 생일날 상장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끌어안을 수 있는 재료는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OCI가 가져갈 수 있는 주가 흐름에 과연 새로운 뉴페이스 재료가 과연 뭐가 있을까? 만약 그 진짜 뒤통수를 딱 때릴 만한 확실한 재료가 없다라 그러면 OCI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요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실적에 대한 재료라든가 태양광에 대한 재료도 묻어 있고 뭐 좋은 흐름들 가져갈 수 있는 재료가 많죠.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든가 단기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뒤통수를 빡 때릴 만한 새로운 뭔가 큰 재료는 없지 않을까. 그 차트 보면서도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자리는 거래량이 동반됐던 자리가 사실은 좀 의미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보시게 됐을 때는 매집 구간 이후에 두 차례나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라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가면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N자형 패턴이 나와줘야 그나마 추가적인 OCI의 상승에 뭔가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가져가기에는 OCI가 갖고 있는 상승의 재료가 저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이 주봉입니다. 주봉상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거래량 동반되면서 급등 랠리에 장대 양봉이 좀 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랜 동안 기다려왔던 이 악성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구간이 있다라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패턴이다. 만약에 주봉상의 흐름상에서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만약 그냥 신고가 랠리의 이 구간이었다라 그러면 아유 상단이 없네요. 시원하게 날아갈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 주봉을 좀 크게 툭 열어놓고 본다라 그러면 역시나 고점에서 기다리던 이 매물대의 흐름들을 소화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OCI는 조금 죽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죽이는 건 뭐죠? 이게 조심스럽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죽인다는 예. 표현이. 죽인다는 얘기가 약간은 조금 내 입으로 하려니까 약간 아직 입에 안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적응되실 거예요, 조만간. 근데 예. OCI 같은 경우는 오. 좀 전에 이제 OCI 호딩스는 태양광 분이 맞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맞죠. 근데 사실 OCI는 반도체 소재 쪽으로 그렇죠, 가고 있는 그렇죠. 회사이기 예.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 잘 나왔던 이유가 반도체형 폴리실리콘은 덜 나갔어요. 근데 기본적인 고유가 때문에 유가 때문에 그 기본적인 카본의 가격들, 그러니까 기본 화학적인 가격들이 올라가서 실적이 잘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건 지금 정도의 고유가가 이어진다면 이 종목은 실적주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 저는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유가가 오늘 밤에 뭐 뛰어 올라간다. 그건 고유가의 수혜 종목으로서 OCI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될수 있죠. 수익적주로서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그냥 가볍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의견이 조금 갈렸는데 의견 갈리면은 살림분이 지난번엔 한번 이겼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OCI 뭐 테마성으로도 조금 묻어 있지만 어쨌든 실적 베이스 한 이틀 전에 실적 발표한 게 지금 계속 가더라고요. 그 흐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뭐가 지금 주도를 하게 될지 상황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요즘 또 조선주가 갑자기
데이터 센터 수혜주가 되면서 이쪽으로 엔진 관련주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또 삼성중공업은 또 FLNG라는 수혜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수혜를 갖고 있는 삼성중공업 오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삼성중공업 살릴까요, 죽일까요? 요거는 살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예. 작년부터도 매매 많이 해서 수익도 잘 났던 종목인데 이 종목 자체는 이제 오늘 올라왔던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지금 조선 안에서 다른 종목들은 그동안 이제 MR로 올라갔던 게 있었고 요 최근에 올라왔던 건 엔진 관련해서 대선도 쓰지 않겠냐 올라왔었는데 삼성중공업은 그런 거 없지 않겠어라고 했었는데 오늘 또 돌았던 얘기 중 하나가 데이터 센터 월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참여를 해서 부유식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닥에 뛰는 거거든요. 부유식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게 좀 있다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부각이 된 것 같고. 그렇구나. 근데 이거 말고도 같이 올라왔던 조선을 보니까 결국 이제 대미 투자도 보려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다들 기다리고 있는 게 결국 FLNG에 대한 수혜 기대감들, 그쵸? 수주 기대감이 네. 남아 있는 거라서 이번에 많이 올라와서 약간 부담스럽겠지만 잠깐 차트 좀 보여주게 되면 네. 3만 원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던 종목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 쭉 옆으로 기어갔었는데 이번에 3만 원대를 정확하게 뚫어냈고요. 이 뚫어 올라오는 과정에서 좋았던 거는 저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삼각형 수렴을 다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더라도 결국 이제 실적 베이스보다는 FLNG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매수가 들어왔고 주가가 뛰어 올라가서 삼성중공업은 실적보다는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조선 종목들 사실 이번에 데이터센터 올라온 게 제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어쨌든 FLNG에 대한 수혜 기대가 남아 있으니 이 재료 기대감 보시면서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또 조선주가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됐는데 삼성중공업은 아닌 줄 알았더니 또 부유식 데이터 센터까지 갔군요.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뭐 실제로 이번에 HD 현대중공업이 수주가 나왔다고 하니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데이터 센터가 많이 급하구나. 이 조선의 엔진까지 갖다 붙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부유식도 뭐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또 차트를 보니까 FLNG에 대한 모멘텀이 좀 쌓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시니까 또 상승의 이유가 있는 상승일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살아났고요. 자, 4개 종목을 저희가 정리해봤고 그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남은 4가지 종목, 그러니까 오늘의 가장 돋보였던 특징주 4가지 종목 중에 계속 살아남게 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죽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오게 될지 5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마감이 됐는데 근데 그래도 계속 조금 밀어 올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급락이 나왔다가 밀어 올리는 모습이 있었어서 뭐 우량주는 역시나 건재하구나 라는 모습도 나올 수 있었는데 최창림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살릴까요, 죽일까요? 저는 죽이겠습니다. 죽였군요. 네, 사실 근데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는 그 15일 날, 그러니까 4월 15일이죠. 삼성 SDS가 이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1조 2천억 규모를 이제 투자한다라는 이슈로 사실 25%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향 그런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함께 좀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자주 나오는 편이어서 오늘 삼성전자가 뒤로 좀 밀릴 때 같이 좀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에 이제 좀 따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AI 주도권 경쟁에서 사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구글, 뭐 AWS 이런 글로벌 클라우드 그 거인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가속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그 기업들 입장에서 B2B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범용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높은 네. 글로벌 기업들의 그런 AI 솔루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사실 고객사 확보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삼성 SDS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1조 2천억 투자하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캐펙스를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료화 서비스에 대한 그런 어떤 모델이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AI 서비스 유료화 모델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속도, 그 투자 속도보다 지금 매출 안착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지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사실 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에 사실 갇혀 있는 그런 그러네요. 모양이거든요. 예, 그리고 계속 고점을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적으로 밀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런 이 투자자분들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여기 오면 그냥 다 파시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보여져요. 그래서 이 박스권에 한동안 좀 갇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오늘 하락을 했던 부분을 다 돌리면서 한 연이틀 줄였죠? 예, 연이틀 지지를 받고 있던 이 지지 라인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거든요. 이게 음봉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마이너스 5% 빠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1%로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라서 여기에서는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크게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기회비용 차원에서 다른 섹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일 음봉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죽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죽이실 때 소심하게 죽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자신 있게 죽이겠습니다 하셔도 돼요. 네, 죽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주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죽이는다는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삼성 SDS는 박스가 좀 보이네요. 거기서 계속 그 상단에 저항을 받고 있는 게 좀 보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이 외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사실 우리도 외국 거 쓰잖아요. AI, 챗GPT, 뭐 제미나이 그런 상황에서 삼성 SDS가 돌파구를 잘 마련해 줘야 될 텐데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삼성 SDI 죽였습니다. 최창림 매니저가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좀 급락이 나왔어요. 네. 실적 발표의 영향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15% 가까이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거 요즘 IT 부품 뭐 소부장 다 좋은데 LG 디스플레이만 이렇게 빠지니까 이게 기회인가 싶어서 또 가져와 봤거든요. 네. 강시환 매니저님 살릴까요? 죽일까요? 저는 죄송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주주분들 죽이겠습니다. 예. 죽었군요. 이 종목을 지금 보시면 오늘 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왔어요. 근데 순이익을 봤을 때 5천억 넘게 적자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누적 적자가 쌓여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나올 때마다 그 부분을 항상 체크해 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오늘은 또 이번에 순적자가 좀 줄어들었나 뭐 이런 거 보고 있는데 맞아요. 그 순이익이 여전히 5천억대를 막 하고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5천억입니다. 플러스 5천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5천억 정도 막 하고 있어.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IT 쪽이 좋아진 부분들과 그다음에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는 그 OLED 쪽 부분에서 한국산 부품 LG 디스플레이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뭐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올라왔던 부분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됐지 않았으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악재를 어떻게 보면 해소한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제가 단기적으로는 죽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이니까 내일은 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또 주말 동안에 또 트럼프의 타코 어떠한 발언이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하루만큼은 조금 더 LG 디스플레이의 그런 움직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최근에 이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 종목별 투자 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 사모펀드 연기금이
모두 다 던졌습니다. 아하. 외국인이 한 470만 주 던졌어요. 뭐 그리고 기관 금도 전부 다 던졌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내일도 이어지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주봉상으로 이제 최근에 올라왔던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LG 디스플레이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 부분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잘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거 차트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봤을 때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고 맞고 떨어지는 선이 16,000원 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돌파하기 전에는 섣부른 매수는 하기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좀 더 지켜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12,000원 정도 부근 여기를 또 만약에 지켜준다고 한다면 과거에도 지켜주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12,000원 지지되는 거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고 11,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는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매수 타이밍은 12,000원 정도 왔을 때 확인되는 거 지켜주는 거 확인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내일은 좀 조정이 나올 테니 그때는 좀 조정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내일 섣부르게 매수하지 마시고 월요일 정도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좋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소위 우리가 뭐 돌파 매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오늘 뚫었어야 그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거기 벽에 딱 막히면서 대부분의 수급 주체들이 이걸 털어냈어요. 근데 또 낙폭이 1, 2%도 아니고 15% 가까이 나왔다는 건 일단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가격이라고 봐야겠죠. 12,000원 정도의 지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LG 디스플레이 그때 가서 다시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LG 디스플레이 죽었습니다. 강시환 매니저가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종목은 아모 그린텍입니다. 이 종목 역시 조금은 테마성을 띠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어제 급등했고요. 오늘 20% 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SK증권에서 ESS 쪽으로 숨겨져 있었던 수혜주다. 로봇도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모 그린텍 목표가를 24,000원으로 찍었는데 이틀 동안의 급등이 좀 부담스러울까요? 송하준 매니저님, 살립니까 죽입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일 상승이거든요. 저는 주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사실 아모그린텍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의 재료가 너무 잘 묻었어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테슬라에 대한 재료도 묻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이 로봇주에 대한 부분들까지 묻어주면서 로봇과 테슬라에 대한 프리미엄을 단번에 가져갈 수 있는 대표 종목으로서 기대감이 실렸죠. 게다가 지금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충전소에 대한 이 기대감들도 끌려 나오고 있는데 이 충전소에 대한 기대감이 끌려 나오는 와중에 야 테슬라 쪽과 충전기용에 대한 재료가 벤더가 붙어버린다, 레퍼런스가 오호. 붙어버린다. 이거 입장에서 당연히 아모그린텍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그래도 2차 전지 반등 나오려고 지금 야말약하게 지금 서서히 또 흐름 잡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런 재료가 붙는다? 이거 무시할 수가 없죠. 근데 예. 지금 시점은 그 재료가 묻었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의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어제 제가 아모그린텍을 봤다라 그러면 이제 시작인데 뭘 걱정하세요라고 저는 말씀드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갭 상승까지 나와버린 구간이에요.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지금 시점에서는 갭 상승까지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구간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처음 경험해 보신 분들, 뭐 책자로 뭐 차트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상 상승 흐름 속에서 갭 상승이 한 차례 떠버리면 이건 무조건 갭 매혹이 나오는 게 교과서적인 대응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최근까지의 상승세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으나 여기서 기간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체력을 안배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 그러면 살려가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대놓고 그냥 테마성 흐름으로 거래량 붙었고 갭 상승이 떠버렸으니 이거는 저는 단기간에는 어느 정도 갭 메우는 구간에 다시 한번 매직 구간 또는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OCI보다 좀 더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정말 많이 드리는데 예. 오늘 같은 시장에 외인들의 매도세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상승 탄력을 받아서 가는 종목들이 외인들의 자금이 빠져나오는 자리라 그러면 저는 이거 기관들이 받쳐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그러네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아모그린텍은 저는 일단 죽이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나마 조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전력 저장 장치, ESS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재료는 좋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그 흐름들이 잘 나와서 살려도 좋겠지만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갭 상승에 대한 갭 매혹이 이거는 죽이고 갈 수밖에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뭐 전망은 좋죠. 예, 전망도 좋고 리포트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갭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네. 대로 3일 연속 급등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누적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교과서적으로 판단했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죽이고 가는 게 맞다라는 점에서 성화준 매니저가 아모그린텍을 죽였습니다. 오늘 성화준 매니저는 2킬, 그렇죠. OCI, 아모그린텍 다 죽였습니다. 오늘 작정하셨나요, 오늘? 아니 이게 냉철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네. 좋은 마음에 살렸잖아요. 네.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냉철하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종목 대응할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그럼요. 거니까 네. 여러분들 꼭 계속해서 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 말씀하신 그 감정이 진짜 필요합니다.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시는. 예, 그걸 듣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종목살생부를 신설을 한 거니까요. 많은 매니저님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보시는데 너무 크게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쁘게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정말 뜨거웠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성호전자.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종목이죠. CPO라고도 부르고 광통신이라고도 부르고 광학이라고도 부르고 어쨌든 세상의 대세가 되어버린 그 성호전자가 오늘 또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또 밑꼬리를 좀 달아요. 맞아요. 이거 보니까 이게 또 따라잡아야 되나 싶기도 한데 맞아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평소 같으면 제가 살리겠는데 오. 오늘은 일단 한번 죽여놓고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죽여놓고 봐요? 네, 약간 근데 죽이는데 네. 완전 너무 안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아, 예, 약간 좋아요, 좋아요. 중립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제가 찝어드릴 건데 긍정적인 걸 제가 먼저 해볼게요. 긍정적인 거는 이제 오늘 마감 때쯤에 나왔던 언론 보도가 하나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자회사의 ADS 테크가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까지 이제 고객사를 확보했다라는 게 올라졌어요. 그랬으면 평소 같으면 야 이거 뭐 상한가를 가도 문제가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재료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국내 기업의 이런 중소기업 같은 회사들이 엔비디아에 이어서 CPU 가지고 브로드컴까지 들어가 정말 대박 재료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점에 왜 갑자기 오후장에 나왔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제가 부정적인 겁니다. 오늘 급락났던 이유가 일단은 이 CPO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이 나와줬어요. 그쵸. 근데 그 차익 실현 나올 때 재료가 필요했는데 성호전자가 제가 봤을 때 오늘 좀 재료에 대한 비밀 좀 제공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동안은 CPO 관련된 종목들 중국 기업 따라 인수했고요. 뭔가 지분 투자를 CPO와 관련된 것들, 엔비디아와 관련된 걸 더 강화를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핑거를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핑거는 CPO랑 상관이 없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렇죠. 정말 테마성 종목이고 정말 이거를 왜 갑자기 CPO로만 해도 바쁜 회사가 다른 기업과 함께 손잡고서 스테이블 코인을 왜 갑자기 엉뚱한 거잖아요. 예전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케이스네요. 네, 약간 왜 갑자기 엉뚱하게 네. CPO 하다가 말고 왜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왜 가? 약간 이렇다 보니까 네네. 이러면 이제 CPO만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엉뚱한 게 들어오다 보니까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비밀을 좀 제공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오해가 뭔가 쌓여 있던지 아니면 이제 핑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것 때문에 한다라고 뭔가 좀 해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CPO 관련해서 정말 더 정확하게 엔비디아 한 걸로 더 강화되는 모습들을 더 보여주기 시작을 해야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수급적인 거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고점에서 물론 이제 연초 대비 엄청나게 올라온 종목이 10배 이상 올라온 종목이라서 언제든 차익이 나올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 비밀 나온 것 같고 수급상을 보게 되면 개인들만 사고 있고 외국인 다 팔고 있고 금융투자랑 영리까지 팝니다. 오늘 물론 상한펀드가 들어오긴 했지만 대다수의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약간 물량 소화가 좀 필요한 과정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내려와서 아마 이 꼬리를 채우고 내려온다면 아래자리 35,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또 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들어가야지 지금 당장 오늘 나왔던 그 후반 나왔던 뉴스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이 핑거의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중립적인 의견으로서 오늘 약간 좀 시간 두고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성호전자 이 CPO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런 이 핑거의 인수 결정이 시장에 조금 악재가 됐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이것 또한 잘 녹이고 시장의 오해를 풀면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또 그 과정에서 수급의 이탈이 좀 보였네요. 그렇기 때문에 성호전자 오늘
일단 죽이고 가겠습니다. 예, 이가람 매니저가 성호전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종목 살생부 뭐 핏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예, 5개 종목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종목은 LS 일렉트릭, 대원전선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였고요. OCI부터 삼성 SDS, LG 디스플레이, 아모그린텍, 성호전자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조금 보고 가자라는 점에 관점으로 죽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